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2월 9일자로 EDD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셔서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각종 그랜트를 받는 분들이 실업수당 수입 보고 하는지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안내해드리고요. 자영업자분들이요. PPP 본인한테 급여로 지급했을 때 POA 수당 자격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거나 오버페이먼트 등 EDD에 어필을 한 상태에서 1099G를 받으신 분들이요. 이게 다 해결되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관계도 알려드리고요. EDD에 여러분들이 수입 보고 누락을 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시 보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베네핏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컨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디 단미 온라인으로 신분 증빙을 할 수 있는 주정부들이 있어요.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링크해드려서 알려드릴게요.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독립계약자이신 분들이요. 각종 그랜트를 신청해서 받고 계시는데 이거 EDD 수입으로 보고하느냐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도 있고 시에서 받는 것도 있고 뭐 카운티에서 받는 것도 있고 이번에 지금 이제 신청서 받기 시작하는 EIDL 타겟리드 어드밴스도 있잖아요. EIDL 그랜트. 그런 거 받는 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거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약간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각종 그랜트들은 페이롤을 몇 퍼센트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페이롤로 사용하지 않고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들이 있죠. 렌트비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페이롤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랜트 일부를 페이롤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급여로 이걸 사용을 했다면 페이롤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페이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트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그 그랜트는 어떤 자금이든지 페이롤로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롤로 지급을 했다면 당연히 보고를 하시죠. 각종 그랜트들을 페이롤로 사용하지 않고 비즈니스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급여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EDD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EDD로 수입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금이든지 급여로 지급해서 여러분들 개인 급여로 받을 경우에만 보고하는 것이고요. 급여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EDD 수입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PPP는 왜 하느냐? PPP는 최소 60% 이상 지급을 해야 탕감을 하기 때문에 60%를 여러분들 급여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즉,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그랜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SBA 융자를 받아서 그걸 급여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게 융자든지 그랜트든지 상관없이 급여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EDD에 당연히 급여로 보고를 하지요. 그렇지만 융자든 그랜트든 급여로 사용하는 포션이 전혀 없다. 그러면 EDD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혼돈되시면 안 돼요. PPP는 탕감을 받기 위해서 페이롤로 60%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걸 페이롤로 지급을 했다는 조건 하에 보고하는 것이죠. 근데 PPP를 만약에 탕감받지 않고 100% 융자로 사용하시면서 렌트비를 냈다. 그런 경우에는 PPP라고 하더라도 인컴으로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PP를 받으면 POA 받을 수 없고 POA 받으면 PPP 받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내용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위스콘신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일부 다른 주정부에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각 주정부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맨 위에 질문에 자영업자고요. PPP를 받은 거를 나한테 지급을 했다. 즉 급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POA 클레임 가능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요. yes, no라고 답을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PPP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수입 보고하라는 거예요. 클레임 할 때. 급여로 보고된 그 금액만큼 여러분들 위클리 주 수당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급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00%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PPP가 주급으로 줬을 때 적은 금액은
그 금액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노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정부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연방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모든 주정부가 동일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주정부든지 이 주정부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주정부에 계시는 분들도요, 이걸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1차 PPP 신청해서 받으실 때 POA나 PPP, WDIP 어쩌고 뭐 전문가들 방송 나와서 얘기했는데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차 PPP 때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PPP 금액이 당연히 우선 지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POA 받기 위해서 또 편법 쓰시면 안 돼요. 항상 PPP를 받으면 PPP가 1차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만 POA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링크 해드리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거나 오버페이먼트 나신 분들 어필 보낸 상태에서 1099G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099G가 발급됐으니까 이게 해결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퀄리피케이션이나 오버페이먼트 사례하고요. 1099G는 별도로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디스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버페이먼트로 수당 전부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돼요. 그래서 1099G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어필하는데 무조건 포커스 맞추셔갖고 최종 여러분들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난 게 다시 리버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필을 서류를 잘 보내고 어필을 하실 때도 히어링 같은 거요. 잘 얘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가이드라인 드린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이 뭐 고의로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당을 받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서도 지금 많이 제가 좀 도와드려서 좋은 그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왔다고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1월 달에 올린 동영상만 순서대로 보시면은요,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받아들여 줄 수가 있습니다. 클레임 밸런스가 있는데도 아직 서티파이가 계속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로그인 하셔갖고 컨택 어스로 가셔서요, 이 내용을 쳐가지고 한번 온라인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는 페이먼트, 그 다음에 밑에는 Where is my payment? 그 다음에 이제 퀘스천에는 여러분 언제부터 펜딩 됐고 지금 아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요 내용 정도만 해서 서밋을 하면은 보통 2주 안에 여러분들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세요. 맥시멈 베네핏 페이드라고 나와서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마냥 답답하게 몇 주를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전화로 힘들어도 하면 해결은 되지만 또 계속 기다리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티파이 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하신 분들은요, 이 방법으로 해서 서밋을 한번 해보세요. Certify for Continued Benefit 누르시고요. 밑에 Made a Mistake 이거 누르신 다음에 퀘스천에 여러분들 뭘 실수했는지 간단하게, 항상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밋 하시면 되고요. 수입 보고를 누락하셨거나 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로그인 한 상태에서 claim question 그 다음에 밑에 missing wage from claim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언제 날짜에 얼마 수입이 그로스로 미싱이 됐다 그런 내용을 좀 적으시면 돼요. 보통 수입 보고 누락은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자발적으로 실수로 했다고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불이익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Certify for Benefit 그 박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Certify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매뉴얼리 고쳐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넉놓고 있지 말고 이렇게 미리미리 연락을 해놓고요. 컨퍼메이션을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겨도 어필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 하지 않고 에스크 EDD로 가서도 이렇게 수입 보고 누락한 거 보고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Payment, EDD paid me and I return to work.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Certify 하지 않거나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지 않는 분들 있죠. 이미 수당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이걸로 문의하셔도 돼요.
컨티뉴 누르신 다음에 뒤에 개인정보 넣고 언제 수입이 누락됐다고 해서 보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소득 증빙 자료 업데이트 하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이렇게 요청하시면 그 박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클리 베네핏이 디터미네이션 된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W2나 페이스톱을 전부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박스를 열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스트럭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기에 요청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 증빙 자료 업로드 하고 싶다 그러면 I'd like to provide my W2 income for year 2020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영어 못한다고 겁낼 거 없다 그랬죠? 구글에 트랜스퍼 해도 충분히 그 정도 영어는 이분들이 다 알으세요. 왜냐면 어떤 케이스든지 너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영어 하는 거 겁내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이런저런 것들 다 서밋하면은 이런 식으로 컨퍼메이션 넘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컨퍼메이션 넘버를 꼭 메모를 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자체를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놓으셔도 되고요. 꽤 많은 주정부들이요. 아이디단미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서 신분 증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리조나주도 그렇고 콜로라도, 플로리다, 뭐 조지아 여러 가지 주정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링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주정부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디 단미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거나 EDD가 아직 데이터를 못 받았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 주가 됐는데도 그런 분들 상황 물어보시려면요. 위에 컨택 서포트 있거든요. 그걸 눌러보시면은요. 요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 단미에 등록돼 있는 이메일 주소 맨 위에 적으시고요. 밑에 두 번째에는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나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얼라우를 안 하신 분들이 보통 이 질문을 하시면 되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끝낸 것 같은데 EDD가 2주 이상 아직도 그 베리파이가 안 됐다고 그런 경우에는 맨 밑에를 눌러서 그 내용을 쓰세요. 뭐 예를 들어서 I finished ID verification on 뭐 January 15. However, EDD did not get any information.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력해서 그 내용을 알려줄 거예요. 이메일로. 그래서 submit 하시면 돼요. 힘들지만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역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이걸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 전화하면서 번호를요. 1, 3, 4, 1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막 듣고 할 거 없이 그냥 천천히 누르면 된대요. 그럼 웬만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는데 맥시멈 베네핏 페이드로 진전이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2주, 3주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전화를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고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